주관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웨이트의 크기도 같이 고려해서 좀 쓸데없이 큰 애들은 망치로 두들겨준다 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웨이트 크기를 막대기로 표현했잖아요. 탕탕탕 두들겨 보는 거야. 근데 로스가 별로 안 변하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다닥 두들겨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한번 톡톡톡 쳐봤어. 탕탕 줄였는데 로스가 엄청 커지네? 그러면은 걔는 어떤 거예요? 그 웨이트는 되게 중요한 웨이트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안 줄이려고 할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버피팅 방지하는 방법, 레귤러라이제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해요. 로스에다가 웨이트의 크기를 그냥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을 로스로 삼자. 끝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로스 대신에 로스 더하기 웨이트의 크기, 이겁니다. 저 막대기 두 개가 뭐냐면 벡터에 대해서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선형대수학, 보이는 선형대수학이죠. 제가 올려놓은 강의에 다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벡터가 있어요. W1, W2, W3 뭐 이렇게 있다 쳐요. 여기에 대해서 크기는 이렇게 짝대기 두 개를 그리고, 이 벡터에는 여러 종류의 크기가 있어요. 절대값은 그냥 절대값, 이게 다인데 얘는 원놈이라는 크기가 있고 투놈이라는 크기가 있고 이래요. P놈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원놈, 투놈만 쓸 건데, 투놈이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녀석이에요. 루트 이렇게 제곱제곱해서 다 더하는 거. 벡터의 크기다 하면 흔히 이거를 많이 떠올리시죠. 그게 사실은 투놈이라고 불리는 녀석이고, 거기다가 제곱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날릴 거예요. 투놈인 이유는 여기 안쪽 살짝 보시면 이게 다 2잖아요. 2 그리고 2분의 1승. 그래서 투놈입니다. 원놈은요? 그냥 더하는 건 아니고 절대값을 취해요. 그래서 사실은 투놈 구할 때 정확히는 여기 절대값 제곱입니다. 정확히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실수만 다르니까 됐고요. 원놈의 1승을 볼 건데 절대값의 합입니다. 원놈. 자, 1승에 1분의 1승. 그래서 원놈인 겁니다. 즉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을 로스에 추가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P가 1이면 L1 레귤러라이제이션, P가 2면 L2놈 사용할 때 그때는 L2 레귤러라이제이션 이렇게 하고요. 람다 이렇게 해서 하이퍼 파렌트 하나 추가해줍니다. 람다가 예를 들어서 너무 작아, 0이야 0, 그냥 양수를 쓰면 되거든요. 0이야 그러면은 그냥 기존인 거죠. 기존 이것만 고려하는 거. 람다가 0이면 람다가 뭐 1억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과연 얘를 신경이나 쓸까요? 그냥 무조건 웨이트만 0으로 바꾸려고 할 거예요. 웨이트가 0으로 해버리면은 얘가 조금 남아있더라도 그래도 이게 1억이니까 훨씬 이득인 거죠. 로스를 이 전체를 잘 줄이기에. 아무튼 그래서 이 람다를 적절히 잘 잡아줘야 얘와 얘 잘 고려해서 같이 줄여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웨이트를 줄이려고 할까요? 첫째, 로스를 줄이는 데 있어서 별 영향이 없는 애들은 0으로 바꾸자라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저 L 더하기 웨이트 크기입니다. L 더하기 웨이트 크기. 근데 웨이트 크기를 막 줄였어. 거의 0이에요. 더 줄였어. 거의 그냥 0이야. 근데 로스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걔는 없어져도 되는 녀석이었던 거잖아요. 그냥 모델이 더 복잡해질 뿐이라는 거예요. 걔가 있어봤자. 그런 애들을 없애버리자. 모델 경량화를 하는 겁니다. 쓰잘데기 있는 애들만 남기고 없애자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웨이트가 큰 거는 그냥 복잡한 모델을 의미하는 거예요. 웨이트 값 자체가 있다 없다 뿐만 아니고 그냥 웨이트 값 자체가 작으면 작을수록 조금 덜 복잡한 거예요. 말하자면 자 보세요. 이런 놈이 복잡합니까? 이런 놈이 복잡합니까? 이 놈이 더 복잡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다항함수가 있어요. 여기에 웨이트가 이제 A, B, C, D가 있는 거죠. 이게 작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좀 이렇게 생겨지고, 얘가 크면 클수록 이런 애들이 크면 클수록 더 꼬불꼬불해집니다. 물론 이게 꼬불꼬불하는 그 횟수는 똑같겠죠. 이게 4차 함수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니까 그 개형은 똑같은데, 개형은 어쩔 수 없이 똑같은데 뭐 이렇게 더 이제 드라마틱하게 더 꼬불꼬불 거리게 된다라는 거죠. 더 복잡해진다. 인공식량만의 웨이트도 비슷해요. 인공식량 웨이트가 크면 클수록 더 이게 생김새가 꼬불꼬불해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로스를 별로 줄이지도 못한 애들은 최대한 웨이트를 죽여버려서 모델을 경량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오버피팅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수련받아서 계속 학습을 시켜보니까 웨이트가 자꾸 커지더라고요. 또 자꾸만 조금이라도 더 트레이닝 데이터에 맞춰주기 위해서 자꾸만 조금씩 더 꼬불꼬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예를 한번 볼까요? 자, 뭐 어떤 그냥 네트워크인데요. 아까 했던 그림이에요. 그 베니싱 그라디언트 실험했을 때의 그 결과물인데, 보시면 자, 한 60 에폭 지나갔을 때부터는 로스랑 에큐러시가 별로 안 변해. 뭐 그때부터는 뭐 안 해도 돼, 멈춰도 되는데 멈춰도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60부터 잘 보시죠. 60부터 어떻게 됩니까? 웨이트가 자꾸 커져. 계속 커져. 자꾸만 어디로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잦아드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자꾸 계속 그래도 등속도로 올라가요. 자꾸만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트레이닝 데이터에 조금이라도 더 맞추려고 하다 보니 웨이트가 커지는 거고, 그 말은 반대로 웨이트를 좀 잡아주면, 커지지 않게 잡아주면 오버피팅을 좀 막을 수 있겠다 라는 식으로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연히 처음엔 0 근처로 웨이트를 초기화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화두겠어요? 얘가 좀 더 화두가 되겠죠. 맨 처음에 0 근처로 초기화를 했으니까 얘가 그렇게 화두일 것 같진 않고 얘가 엄청 클 거예요. 처음에는 얘를 열심히 막 줄이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득이니까. 얘도 같이 줄이는 거긴 한데 얘를 줄이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니까 얘를 막 열심히 줄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줄였으면 얘가 잘 안 바뀌겠죠. 그때부터는 얘가 도로 커지지는 않게 얘를 줄이게 될 거예요. 만약 얘가 조금 커지더라도 얘가 많이 줄면 뭐 그렇게 가긴 하겠으나 어쨌든 처음에 방향성이 로스를 막 줄이려고 하다가 어느 정도 줄였으면은 이제 얘를 막 이렇게 더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얘가 좀 많이 커지지 않는 선에서 줄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레귤러라이제이션 하면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써놨습니다. 처음에는 로스를 많이 고려하다가 로스를 어느 정도 줄였으면 로스가 도로 너무 커지지 않는 선에서 LP, 저게 P놈 얘기하는 거예요. 원놈 또는 투놈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웨이트의 크기도 같이 고려해서 좀 쓸데없이 큰 애들은 망치로 두들겨준다 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웨이트 크기를 막대기로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웨이트 크기를 탕탕탕 두들겨 보는 거야. 탕탕탕 두들겨봐. 웨이트 크기를 좀 줄여봐. 근데 로스가 별로 안 변하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다닥 두들겨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한번 톡톡톡 쳐봤어. 탕탕 줄였는데 로스가 엄청 커지네? 그러면은 걔는 어떤 거예요? 그 웨이트는 되게 중요한 웨이트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안 줄이려고 할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L2랑 L1이랑 다르게 되거든요. L2일 때는 작은 애들은 살살 때려, 큰 애들은 팍팍 때려요. 왜일까요? L2일 때는 자, 두 놈의 제곱이라서 그냥 제곱의 합인 건데, 그러니까 기존에는 로스만 줄이려고 했다가 요게 추가된 거잖아요. 그냥 웨이트가 딱 3개라고 합시다. 그냥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는 그라디언트를 구할 때 이 녀석을 구하게 될 텐데, 뭐 W2에 W3에 대해서도 구하겠죠. 근데 이 녀석 한번 보면은 이 전 토탈 얘기하는 거예요. 토탈. 이거 다에 대해서 이게 L 토탈이라 하자. 그랬을 때 로스에 대한 미분이랑 EW1 람다 이렇게 붙을 거예요. 얘 미분해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보니까 어때요? 얘랑 기존에는 얘만 있었는데 더하기 얘가 생겼고, 근데 이 녀석이 바로 봐봐요. 양수 쪽으로 크면은 왼쪽으로 당기고요. 음수 쪽으로 크면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당기게 되거든요. 양수면 얘가 양수, 음수면 얘가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면은 양수면 왼쪽으로 당기고 음수면 오른쪽으로 당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기는 정도가 웨이트에 비례하죠. 웨이트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 말은 웨이트의 크기가 작은 애들은 좀 살살 톡톡톡 때려주고 큰 애들은 그냥 오지게 세게 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투놈을 조절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에런의 경우는 어떨까요? 근데 절대값 어떻게 생겼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냥.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되게 되고, 그 말은 크건 작건 아주 공평하게 똑같은 힘으로 두들겨 준다는 거죠. 큰 놈 작은 놈, 누구는 세게 누구는 작게가 아니고 크건 작건 다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람다만큼으로 톡톡톡 건드려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작은 애들은 더 빨리 소멸이 될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커넥션을 따다닥 많이 끊게 되고 중요한 커넥션만 좀 살려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레귤러라이제이션을 MAP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강의 전체에서 레벨 2, 레벨 3는 몰라도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만 알면 좋다, 뭐 그런 녀석입니다. 그래서 레벨 3 이렇게 써놨고요. 우리는 여태까지 Y바 W, 라이클리우드를 맥시마이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레귤러라이제이션은 저 두 개 순서를 바꾸고 맥시마이즈를 한 셈인 거예요. 그것을 MAP라고 부르고, 별거 아닙니다. 이 녀석은 라이클리우드라고 부르고 이 녀석은 포스테리오리라고 불러요. 사고 확률. 이렇게만 보면 좀 알기 어려우니까 좀 뜯어볼게요. 얘를 전개하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자, 요거는 고등학교 때도 나오는 겁니다. 조건부 확률. 근데 한편으로 얘도 전개를 해보면 분자가 똑같죠. 그래갖고 넘겨.
그리고 대입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걸 완성하게 됩니다. 뭐 베이지안 룰 이렇게 부르는 녀석인데요. 근데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라이클리후드가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얘만 키우려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얘를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MAP인 거예요. 근데 얘는 생각 안 해도 돼요. 왜? 우리는 W를 바꿔가면서 키울 거거든요. 근데 얘는 W의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생각 안 해도 돼요. 얘는 생각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추가되는 건 오로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만 딱 추가되는 거예요. 자, NLL 구할 때는 똑같습니다. NLL 구할 때 마이너스 로그를 붙였죠. 라이클리후드에다가. 이번에는 MAP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 녀석, 요거는 NLL인 거고요, 그냥. 그리고 얘가 추가되는 놈이죠. 추가. 그리고 얘를 전개를 해보면요, 투놈, 원놈이 나옵니다. 만약 PW를 가우시안으로 놔볼게요. 뭐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 그럼 여기 날라가겠죠? 2 시그마 제곱분의 W 제곱이 나오죠. 자, 얘가 뭡니까? L2놈과 같은 녀석인 거예요. 얘가 지금 변수 W가 하나라고 생각하고 생긴 건데 변수가 여러 개면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얘가. 그래갖고 투놈이 나와요. 저 윗부분에. 투놈 제곱이죠. 그래서 결국에 2 시그마 제곱분의 1, 이게 람다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요 녀석이 추가된 거, 그게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이잖아. 네, 그겁니다. 그럼 L1 레귤러라이제이션은 뭘까요? 여기에 절대값이 있으면 그럼 L1 레귤러라이제이션으로 전개가 될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마이너스 로그 취하고 이렇게 해보면요. 그죠? 여기가 절대값으로 바뀔 테니까. 그건 뭘까? 그런 디스트리뷰션이 있긴 할까? 있습니다. 라플라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기 절대값이 딱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레귤러라이제이션은 MAP인데 MLE가 아닌 MAP를 푼 건데 이 녀석이 추가가 된 거고, 이 녀석이 추가된다라는 것은 근데 어떤 의미일까? 라는 거예요. 레귤러라이제이션에서는 그냥 웨이트의 크기를 같이 고려해서 줄이려고 노력한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MAP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조금 더 명확해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 얘는 라이클리후드라고 했어요. 얘는 포스테리오리라고 했어요. 얘는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릅니다. A 프라이오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전 확률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웨이트에 대한 사전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된 웨이트는 이러한 분포를 따를 것이다 라고 사전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MAP를 쓴다라는 게. 근데 레귤러라이제이션은 그 사전 정보로 이러한 가우시안 혹은 라플라시안을 준 건데 평균이 0인 겁니다. 이렇게 생김새가 돼 있으면 평균이 만약 M이다 그러면은, 이것도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겁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평균이 M이면 여기 이렇게 있고, 뭐 정확히는 뭐더라? 2파이 시그마 제곱분의 1인가? 루트? 아무튼 평균이 0인 가우시안 분포를 따를 것이다. 학습된 웨이트는 평균이 0인 가우시안 분포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사전 정보를 준 게 L2 레귤러라이제이션. 라플라시안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한 게 L1 레귤러라이제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L2, L1 왜 그렇게 하지? L1이라는 놈도 있으니까, 뭐 L2라는 놈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전 정보로 주는 그 분포가 다른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귤러라이제이션인 겁니다. 그냥 뭐 L2, 뭐 L1 외우는 게 아니에요. 뭐 L1은 뭐 라쏘, 뭐 L2는 뭐더라,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전 정보를 어떻게 준 거냐. 그러니까 용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라쏘 뭐 좋은데 용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뭘 한 거냐라는 거죠. L2 레귤라이제이션 뭘 한 거냐? 사전 정보를 가우시안을 따른다라고, 평균이 0인 가우시안을 따른다라고 귀띔을 해주는 거예요. AI한테 AI야 로스를 줄이렴. 근데 아마 웨이트는 가우시안 분포를 따를걸? 0이 평균인? 이렇게 얘기를 귀띔을 해주는 거예요. 또 L1 레귤라이제이션 어떻게? AI야 로스를 줄여. 근데 아마 좋은 웨이트, 학습된 웨이트는 평균이 0인 라플라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것이야. 이렇게 사전적으로 주는 것이다. 뭐 슬쩍 말씀드리자면 이게 가우시안이 이렇게 생겼으면 라플라시안은 이렇게 생겼어요. 뾰족하게. 근데 뾰족한데 테일이 좀 더 두껍습니다. 이렇게. 뭐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람다도 의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 시그마 제곱분의 1 이거를 람다로 생각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분산이 크다라는 건 뭐예요? 람다가 작은 거죠. 분산이 크다. 즉 분산이 크니까 이렇게 분포를 따르니까 웨이트가 큰 놈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웨이트 값이 큰 놈, 웨이트 크기가 큰 놈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곧 람다가 작은 거다라는 거죠. 근데 말씀드렸죠. 람다가 작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웨이트 크기는 별로 상관 안 하겠다라는 거랑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근처로 더 땡기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분산이 크다라고 가정한 거랑 같은 거죠. 아마 좋은 웨이트는 이렇게 퍼져 있을 것이야.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반대로 람다가 크다라는 건 뭐예요? 람다가 크다라는 건 작은 분산을 가지는 분포를 가정한다라는 거고, 분산이 작다라는 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게 분산이 작은 거예요. 엄청 연근처로 몰려있죠. 그래서 이걸 따를 거니까 최대한 연근처로 땡겨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분산이 작다 이코를 람다가 크다니까 그만큼 웨이트 크기를 많이 고려해야 되고, 즉 사전 정보로서 야 엄청 0으로 몰려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재밌으니까.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까 이걸? 그건 모르겠다. 알면 좀 더 재밌지만 반드시 알아야만 할까? 뭐 그것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라이클리어드만 고려하던 것에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고려하는 것으로 된 셈이다. L2면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가우시안으로, L1이면 라플라시안 디스트리뷰션을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삼은 것이다. 마지막 실험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열은 레귤라이제이션 안 한 거. 두 번째는 레귤라이제이션 L2. 세 번째 거는 L1 레귤라이제이션. 그리고 학습되면서 어떤 식으로 변해 나가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웨이트 크기를 나타낸 거고요. 이건 로스랑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오버피팅이 안 되려면 밸리데이션 로스를 봐야겠죠. 오버피팅이 많이 날수록 밸리데이션 에러는 클 거고, 트레인 에러는 작을 겁니다. 트레인 로스는 작을 겁니다. 그랬을 때 레귤라이제이션 안 했을 때는 이 트레인 데이터에 과도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꼽추 마냥 약간 이렇게 휘었어.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는 잘 못하겠죠. 특히 얘에 대해서는 잘 못하겠죠. 근데 L2 레귤라이제이션, L1 레귤라이제이션 했을 때는 확실히 웨이트 크기도 같이 고려해서 그랬는지 좀 이렇게 평평하게 펴진 상태로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보다 밸리데이션 로스가 더 작죠. 바로 그겁니다. 여기 한번 비교해볼까요? 이게 축이 스케일이 아예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가 제일 잘했나 볼게요. 트레인 관점에서는 누가 제일 잘했어요? 트레인 관점 누가 제일 밑에 있어요? 레귤라이제이션 안 했을 때 트레인 로스를 가장 줄였습니다. 근데 트레인 로스를 줄이는 게 능사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밸리데이션을 봐야 돼요. 밸리데이션이 우리가 원하는 기준이에요. 밸리데이션 기준으로는 L1 레귤라이제이션 1등, 그 다음이 L2 레귤라이제이션, 그리고 레귤라이제이션 안 한 게 제일 로스가 크게 가장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웨이트 크기 어떻게 변하는지 학습 과정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웨이트가 크면 더 세게 때린다 그랬어요. 웨이트가 작으면 살살 때린다 그랬어요. 누가? L2 레귤라이제이션이. L1은 어떻게? L1은 똑같은, 작든 크든 똑같은 힘으로 두들겨주는 거예요. 편견 없이, 어떠한 차별 없이요. 자, 가봅시다. 갑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죠? 이제 스스로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레귤라이제이션 안 했을 때랑 했을 때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레귤라이제이션 했을 때가 웨이트 크기도 같이 고려했기 때문에 짠짠짠짠 잘 줄이는 모습이고요. 근데 L2는 큰 놈은 더 팍팍 때리고요. 작은 놈은 살살 때리다 보니까 6번 보십시오. 6번은 쭉 줄어들다가 이게 애초에 얘가 너무 작다 보니까 살살 두들기게 돼서 안 줄어드는 거예요. 에러는 근데 어떻습니까? 6번 에러는 그냥 편견 없이 등속도로 다 똑같은 속도로 내려와요. 그렇다 보니까 6번은 소멸되고 말 안 버립니다. 7번은 어때요? 7번 쫙 내려오죠. 세게 내려오죠. 그래서 7번만 놓고 L2, L1 비교해봐도 L2가 7번은 더 빠르게 줄여버리고 L1은 7번 똑같이 줄이니까 어느 정도 좀 크게, 값이 좀 크게 멈춰있죠. 그 사실도 캐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많이 반복해서 보시고 해석을 이리저리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버피팅 방지 방법들을 싹 모아보겠습니다. 모델을 좀 더 단순하게 하자. 쉬운 문제 좀 쉽게 풀자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데이터를 모으는 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요. 밸리데이션 데이터 기준으로 가장 성능 좋을 때 모델을 저장한다. 얼리 스타핑 요거는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습니다. 드랍아웃, 드랍 커넥트도 있는데 드랍 커넥트는 뭐 많이 안 쓰니까 그냥 설명을 생략했는데 그냥 커넥션에 대해서 드랍하는 거예요. 드랍아웃이랑 똑같은데 커넥션 각각에 대해서 확률을 줘가지고 어떤 커넥션을 살리고 어떤 커넥션을 끊어내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드랍아웃을 대부분 사용하더라고요. 그 레귤라이제이션은 L2가 있고 L1이 있고.
여기까지가 오버피팅 방지 방법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내용도 있습니다만 요 다음 내용은 AI 딥다이브 강의를 수강해 주시면은 이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재밌고 중요한 내용이죠. CNN과 RNN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 싶으신 분은 AI 딥다이브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만든 강의예요. 여러 가지 해석들과 개념들을 잘 이렇게 놓고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그 뒤에 어느 정도 어텐션에 대한 내용도 나오니까요. 꽤나 최근 내용까지도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럼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